Bienvenue dans la classe de rédaction.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노화를 주제로 새로운 텍스트를 한번 우리가 번역을 해볼게요. 자, 노화라고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한국어 사전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쵸? 한번 불어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체 구조, 생체를 어떻게 표현할지. 어쨌든 뭔가 기능이 쇠퇴한다. 이 쇠퇴라는 단어가 반드시 정의에 들어가야겠죠. 불어 사전에는 지금 정의가, 노화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ait de devenir vieux, ensemble des phénomènes qui marquent l'évolution d'un organisme vivant vers la mort. 자, fait de devenir vieux. 그쵸. vieillissement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을 보면 vieux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이걸 여성으로 하면 vieilli죠. 그 다음에 동사로는 vieillir. 자, 노화하다, 늙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vieillir 동사에 대한 명사 vieillissement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devenir vieux 하면은 vieillir, 노화되는 것을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뭔가 기능이 변화할 때 우리가 항상 변화라고 하면 changement, le changement이란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야 될 단어가 l'évolution,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체 구조, 여기서는 organisme라고 썼네요. organisme vivant, 살아있는 우리의 신체, 몸을 나타낼 때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vers, 방향을 나타내죠. la mort. 죽음을 향해서 우리 살아있는 몸이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 전체를 vieillissement이라고 불어 정의에서는 풀고 있네요. 자, 또 다른 정의는 affaiblissement naturel des facultés physiques et psychiques dû à l'âge. affaiblir, 약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명사 l'affaiblissement, 쇠약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naturel, 즉 자연적으로 뭔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약해지죠? des facultés physiques, 그렇죠? 신체적인 능력, 그리고 psychique, 정신적인 능력.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약해지나요? dû à quelque chose 하면 뭐뭐로 기인하는 것이죠. 뭐뭐 때문에 à l'âge, 즉 나이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약해지는 것을 불어에서 노화라고 풀었네요. 자, 그러면 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 프랑스에 한번 쳐봤더니 다양한 기사들이 떴는데 기사 제목들을 한번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Il ne faut ni dénier ni subir le fait de vieillir. 자, dénier 하면 뭐예요? 그렇죠. 부인하다. subir 하면 뭐죠? 당하는 거죠. 즉 여기서는 나이가 든다라는 것, 즉 노화라는 것을 부인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저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한다. 즉 당해서도 안 되고 수동적으로 당해서도 안 되고 노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Comment prévenir le vieillissement de la peau. 이제 굉장히 노화할 때 흔히 생각하는 노화가 신체적, 그 중에서도 피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피부 노화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Comment prévenir le vieillissement de la peau. 자, 세 번째 기사는요. La danse, meilleur sport contre le vieillissement du cerveau. danse, 그쵸? 춤이라는 것이 meilleur sport, 가장 좋은 운동인데요. 뭐를 위한 가장 좋은 운동이냐면 contre le vieillissement, 여기 이번에는 피부가 아니라 du cerveau, 즉 우리 뇌가 노화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운동은 춤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기사 제목은 Bien vieillir en gardant un esprit jeune. 자, 요즘 화두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이가 들지만 건강한 상태로 나이가 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bien vieillir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잘 늙는 것이죠. 근데 뭐 하면서 en gardant un esprit jeune. 젊은 생각, 젊은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잘 늙는 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기사 제목이었네요. 자, 두 가지만 더 볼게요. Le vieillissement est une chance pour l'industrie. 자, 노화라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게만 다가오는데 여기서는 est une chance,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누구에게? pour l'industrie. 그쵸. 산업에서는 이 노화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기사 제목은 Pourquoi certains vieillissent-ils moins vite? 왜 누군가는 certains 주어를 certains으로 잡았고요. vieillir라는 동사를 지금 3인칭 복수 vieillisse 공주기종을 해주고요. moins vite니까 더 느리게, 천천히. 왜 누군가는 더 느리게 나이를 먹는가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기사 제목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일지 조금 짐작이 가시나요? 관심 있으시면 이 기사를 구글 프랑스에 쳐보시면 이제 다양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꼽은 기사는 Vieillir en bonne santé est un objectif réalisable selon l'OMS. 우리 이제 앞으로 한국어 장문에서 다루게 될 그 내용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꼽아봤는데요. 아까 전에 왜 잘 늙는다는 것 뭐라고 표현했었죠? bien vieillir. 자, 건강하게 늙는 것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vieillir en bonne santé. 즉 건강한 상태로 노화한다, 나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건강하게 늙는 것이 est un objectif réalisable.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가 했어요? selon l'OMS. l'OMS는 l'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 그쵸.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말이네요. 기사 도입부 내용인데요. L'augmentation globale de l'espérance de vie associée à une baisse marquée des taux de fécondité constitue un profond bouleversement. 자, l'espérance vie 오늘 우리 다루게 될 텍스트의 핵심 키워드가 나왔어요. 바로 기대 수명이라는 표현입니다. l'espérance de vie. 우리가 수명을 얘기할 때 기대 수명을 얘기할 때 쓸 수가 있고요.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되고 있죠? augmenter, 즉 augmentation global이니까 전반적으로 느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또 어떤 현상과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나요? associé à une baisse marquée des taux de fécondité. 즉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이 두 현상이 합쳐짐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constitue un profond bouleversement. 굉장히 사회 곳곳에서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Il en résulte un vieillissement rapide des populations partout dans le monde. 그 결과 뭐예요? 자,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높아지고 그리고 출산율은 낮아져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유추할 수가 있나요? Un vieillissement rapide des populations partout dans le monde. 전 세계 도처에서 곳곳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rapide, 가속화된다라는 그런 현상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L'OMS estime réalisable de vieillir en bonne santé en restant autonome le plus longtemps possible. 자, 아까 전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할 때 selon l'OMS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l'OMS estime이라고 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요. estime réalisable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de bien vieillir en bonne santé. 즉 건강한 상태로 늙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화가 되면서 또 어떤 것을 함께 하냐면 여기서는 en restant autonome le plus longtemps possible. 자, 가능한 한 길게, 최대한 오랫동안 어떻게 표현을 하죠?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자주 쓸 일이 있을 거예요. le plus longtemps possible. 자, 최대한 길게, 가장 길게 le plus longtemps possible. 끝에 possible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rester autonome 하면 뭐예요? 독립적으로 있는 거죠. 즉 이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신 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rester autonome. 자, 그러면 어느 정도 vieillissement, 노화에 대해서 핵심 어휘들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될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길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로 나누어서 각각 문단별로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제가 전체 텍스트를 쭉 한국어로 읽어드리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들었을 때 바로 감이 안 온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텍스트를 살펴보고 혼자 번역을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 쭉 해보세요. 이때 가능하면 사전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번역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어휘나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사전 그리고 문법책을 활용을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번역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저와 함께 문단별로 확인을 하면 아마 나중에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자, 오늘 하게 될 텍스트 보겠습니다. 산소도 동전처럼 양면성이 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가 노화의 주범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산소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생명체가 산소 때문에 늙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산소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노화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달리 말하면 활성산소를 줄이고 막는다면 노화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굉장히 어렵죠. 막 양면성 나오고 노화, 우리 비에스멍이란 단어를 아는데 그 외에도 막 산소, 더 나아가서 활성산소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볼게요.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열량을 제한, 즉 적게 먹는 것이다. 금연도 노화 물질인 활성산소 생성을 막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지나친 운동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나친 운동은 평상시보다 10배나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 발생량도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운동도 적당하게 하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아마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노화 그리고 활성산소 이 두 가지 단어는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반복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도 동전처럼 양면성이 있다. 자, 뭔가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다. 여기에 딱 맞는 표현을 못 찾더라도 동전처럼 양면성이 있다. 꼭 동전이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뭔가 좋은 면 그리고 나쁜 면이 있다. 이걸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양면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네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자, 산소는 록시젠이죠. 여기서는 이제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을 저는 한 문장으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봤고요. 두 번째 제안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한국어 원문을 그대로 따라가 봤는데요. 먼저 이제 양면성이 있다를 표현을 해야겠죠. L'oxygène présente un double visage. double visage 하면 두 가지 얼굴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격이 이중적인 면이 있을 때도 이렇게 double visage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 être à double tranchant 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l est indispensable pour vivre, mais constitue également l'une des principales causes du vieillissement. 자, 그래서 산소라는 것은 indispensable pour vivre,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principal cause, 즉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요. 뭐의 주요 원인이에요? vieillissement.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표현, 양면성이 있다라고 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Toute médaille a son revers. revers 하면은 어떤 뜻이죠? 네, 뒷면이에요. 메달이 있으면 앞에 보이는 면, 하지만 그 이면, 그 뒷면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게 revers인데요. 이거는 그냥 통째로 알아두면 여기저기 쓸 일이 올 것 같은데요. Toute médaille a son revers. 모든 면에는 그 안 좋은 면, 항상 양면성이 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L'oxygène, qui est un élément vital pour tous les organismes vivants, est aussi à l'origine du vieillissement. 자, 여기서는 산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산소라는 것은 élément vital,
즉 앞에서 indispensable처럼 우리가 굉장히 살아가는데 생과 사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형용사고요. tous les organismes vivants, 즉 살아있는 생명체를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산소가 aussi 마찬가지로 être à l'origine du vieillissement, 즉 뭐의 원인이 된다라고 할 때 풀 수 있는 표현인데요. être à l'origine de quelque chose. 여기서는 est à l'origine du vieillissement, 즉 노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산소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생명체가 산소 때문에 늙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산소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노화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자, 이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장을 또 다양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은 이걸 주어로 잡을 때는 le fait que로 연결해서요. 주어 그리고 동사 써주면 이러이러한 그 이하의 사실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semble paradoxal, 즉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어느 정도 뭔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 그쵸? 그래서 파라독사를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들다를 주어로 잡아서 il est difficile de comprendre,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뜻 한 번 딱 들었을 때 바로바로 딱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à première vue. 자,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앞에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리가 tous les organismes vivants, organisme을 썼죠. 여기서는 tous les être vivant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명사로는 respiration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이걸 풀어서 동사로 respire라고 숨을 쉬다라고 풀 수도 있겠죠. 자, 두 가지 문장을 각각 따로 한번 봐볼게요. Le fait que l'oxygène servant à la respiration de tous les êtres vivants entraîne la vieillesse semble, à première vue, paradoxal. 즉, le fait que 하고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호흡, 즉 숨을 쉬는데 필요한 servir à quelque chose, 뭐뭐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숨을 쉬는데 필요한 산소가 entraîner 하면 뭐예요? provoquer, 똑같습니다. 유발하는 거죠. vieillissement, le vieillissement, 남성으로, 여성으로 la vieillesse,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노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semble, à première vue, paradoxal,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이러한 사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풀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il est difficile de comprendre comment un être vivant qui respire de l'oxygène peut rester en vie, vieillit à cause de ce gaz. 자, 옥시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gaz라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호흡할 때 respirer de l'oxygène이라고 써줍니다. 근데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는 이유는 뭐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pour rester en vie.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동사를 그냥 vieillir, 즉 늙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활성산소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외워두시는 걸로 radical libre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 관련된 텍스트 그리고 노화와 관련된 텍스트에서 굉장히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가 이제 노화의 주범이다 보니까 미용 관련 텍스트라든지 또 여성 잡지라든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Cependant, plusieurs études scientifiques ont prouvé que les radicaux libres produits par la combustion d'oxygène provoquent le vieillissement. 그래서 여러 과학적인 연구들이 prouvé, 증명해 주었어요. 무엇을? Les radicaux libres, 즉 활성산소가 provoque le vieillissement,
바로 노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붙여야 되죠. 어떤 거죠? 그쵸? 활성산소가 어떻게 생겨요? 산소의 연소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라디콜 리브레에 바로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virgule, 컴마를 찍고요. produit par la combustion d'oxygène. 즉 어떤 문장으로 따로 풀지 않고 이 활성산소라는 게 뭐예요? 라고 부연 설명을 할 때 바로 이어지는 virgule로 우리가 컴마를 찍고 주어 동사 쓰지 않고 관계대명사를 잊지 않고 바로 부연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provoquer le vieillissement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faire vieillir notre organisme. 우리의 신체를 늙게 만듭니다. 신체 대신에 여기서 세포라고 나왔기 때문에 세포라는 단어도 알아두면 좋겠죠. les cellules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les radicaux libres font vieillir notre organisme 아니면 font vieillir les cellules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앞에서 이제 길게 설명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활성산소를 줄이고 막는다면 노화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달리 말하면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En d'autres termes. En d'autres termes. 그 외에도 autrement dit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즉이라는 c'est-à-dire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n d'autres termes, il est possible de prévenir le vieillissement en freinant la génération de radicaux libres. 여기서는 이제 노화를 예방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노화를 완전히 예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화를 늦춘다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prévenir와 함께 얘는 예방한다라는 뜻이고요. 뭔가를 늦추다라고 하면 ralentir.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 freiner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freiner 같은 경우에는 막는 것이죠. 무엇을 막아요? 자, 활성산소가 생겨나는 것을 막습니다. 활성산소를 줄이고 이거를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면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요. la génération 대신에 la production 써도 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en diminuant le niveau de radicaux libres, 즉 활성산소의 정도, 수준을 낮추면서, 줄이면서 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en luttant contre les radicaux libres, 우리 왜 노화를 막는다라고 할 때 lutter contre 쓸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lutter contre le 해서 뒤에 나쁜 것을 퇴치한다라는 표현을 배웠었잖아요. 그 표현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노화를 예방한다라는 것은 결국 노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이 노화는 어쨌든 막을 수는 없는 것인데 이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즉 조기, 또 미리 오는 노화로부터 막는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기 prémature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할 때는 se protéger를 써줘야 돼요. se protéger. 그리고 대상은 느로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노화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한다 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se protéger de니까 nous protégeons du vieillissement.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n luttant contre les radicaux libres, nous pouvons nous protéger du vieillissement prématuré. 즉 빠른 노화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prévenir le vieillissement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파트로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까 텍스트를 한국어를 둘로 나눴었는데요.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즉, 앞에서 활성산소를 줄이면 노화를 막는다고 했는데 다시 얘기해서 노화를 막는 방법. 첫 번째, 열량을 제한한다. 두 번째, 금연.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나 지나친 운동을 피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있네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렇게 가장 이렇게 최상급을 쓸 때는 반드시 le plus, la plus 라고 정관사를 써야 돼요. 우리가 문장을 시작할 때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면 c'est un moyen efficace.
un moyen efficace이죠. 하지만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사로 맞춰주어야 합니다. Le moyen le plus efficace pour réduire les radicaux libres est de limiter les calories, à savoir manger moins. 그렇죠. 자, 적게 먹는 것. 우리가 이제 열량 제한을 좀 표현하기가 힘들다라고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manger moins, 적게 먹어요 라고 써도 의미, 이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le moyen le plus efficace pour réduire les radicaux libres est de로 연결해서 동사 원형을 써주고요. 즉, 앞에서 우리 c'est-à-dire 배웠죠. 다른 표현으로 à savoir 이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담배 끊는 것이죠. arrêter de fumer. 이렇게 담배를 끊는다 동사로 arrêter de fumer 쓸 수도 있고요. arrêter 명사 l'arrêt를 써주고 이제 l'arrêt de fumer보다는 l'arrêt du tabac. 타바가 담배이죠. 그 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L'arrêt du tabac y joue également un rôle important. 원래는 이 문장을 완전히 푼다면 반복이 없다고 치면은 l'arrêt du tabac joue également un rôle important dans la prévention du vieillissement. 즉 노화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뭐에 대한 얘기인지 설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라고 그냥 y 써서 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un rôle important, un rôle majeur, 또 un rôle significatif.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은 한꺼번에 알아두세요. jouer un rôle, 어떤 역할인지 형용사를 꾸미고 dans quelque chose, dans으로 어디에서를 이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parallèlement, il vaut mieux éviter une activité physique trop intense et l'excès de stress qui génère des radicaux libres. 자, 이와 마찬가지로 뭐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할 때는 il vaut mieux 동사 원형 써주면 되겠죠. 피하는 게 좋습니다니까 il vaut mieux éviter 라고 해서 éviter 뒤에 목적어를 써주면 되는데요. 뭔가 지나치다라고 할 때는 excessive 쓸 수가 있겠죠. une activité physique excessive 해도 되고요. trop intense 굉장히 강도가 고강도예요. 너무 극한이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excessive도 알아두세요. excessive. 이게 피직 액티비티 피직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니까 une activité physique excessive 여성으로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l'excès de quelque chose 하면 뭐가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excessive라고 쓸 수도 있고 l'excès de stress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대상은 지금 두 가지. 1번 activité physique trop intense, 두 번째 l'excès de stress. 그리고 뒤에 qui 이하에서 이어지는 이 génére의 주어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는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génère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맞춰줘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지나친 운동은 평상시보다 10배나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 발생량도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운동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 지금 이게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무턱대고 번역을 딱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겠다 전략을 세우는 건데요. 전략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긴 문장을 내가 여기서 끊어서 두 문장으로 하겠다. 아니면 이 뒤에 있는 아이디어를 앞에다 갖다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운동은 평상시보다 10배나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끊고요. 그래서 활성산소 발생량이 많아진다. 결론, 운동을 적당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세 가지 아이디어로 끊어서 각각을 번역을 하면 되겠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하는지 두 문장으로 할지 아니면 세 문장으로 할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가 길게 한 문장으로 갔다고
불어도 반드시 길게 한 문장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어로 옮겼을 때 어떻게 했을 때 더 불어 텍스트, 번역된 텍스트를 봤을 때 내용 전달이 명료하게 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두 문장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다 할 때는 이렇게 세 문장이지만 불어로 옮기면서 두 문장 아니면 세 문장 바꾸시면 되겠죠. 자, 사실 원문에는 par exemple, 예를 들어서 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시를 끌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par exemple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Une pratique excessive de sport nécessitant 10 fois plus d'oxygène que d'habitude. 평상시보다 우리가 이제 habitude 아니면 en temps normal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라고 해서 비교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주어였어요. 주어가 굉장히 길죠. 이렇게 10배나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지나친 운동은 주어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Augmente la production de radicaux libres. 활성산소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그쵸? 다시 한번 볼게요. Une pratique excessive de sport nécessitant 10 fois plus d'oxygène que d'habitude augmente la production de radicaux libres.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Il est donc conseillé de faire du sport avec modération. 우리가 이제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절주, 적당하게 음주를 하는 것. 이때도 boire avec modération. 그래서 뭔가 지나치게 극대화해서 너무 과도하게 할 때는 avec exces를 써주면 되고요. 반대가 되겠죠. 굉장히 이제 적당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 avec modération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할 때 앞에서 어떤 표현을 배웠어요? Il vaut mieux. 그쵸?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뭐뭐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할 때 il vaut mieux라고 했죠. 여기에 당연히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데요. 또 조언을 하니까 il est conseillé de라든지 뭐뭐뭐뭐의 conseillé라고 해서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Il est donc conseillé de faire du sport avec modération. 아니면 l'excès sportif est donc déconseillé. 즉, 과도한 운동은 déconseillé,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eillé, déconseillé 같이 알아두고요. 또 뭐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 il est préférable de 하고 동사 원형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l est préférable d'éviter une pratique physique intensive qui peut conduire à une importante production de radicaux libres.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어서 il est préférable de 첫 번째 표현, 그 다음에 뭐뭐로 이끌다, conduire à quelque chose 두 번째 표현 다 같이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게 더 좋다? Il est préférable de 그리고 어떤 걸로 이끌다 할 때 conduire à quelque chose. 그쵸?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각 문단별로 아이디어별로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어요. 다양하게 드렸잖아요. 거기서 취할 것만 취해서 간단하게 좀 깔끔한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불어로 읽어 드릴 테니까 전체 내용이 들어오는지 불어를 쭉 따라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어로 듣고 혹시 통역을 관심 있어 하시거나 통역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불어를 가지고 다시 한국어로 바꿔봐도 좋습니다. L'oxygène présente un double visage car c'est l'élément vital et à l'origine du vieillissement. Le fait que l'oxygène servant à la respiration de tous les êtres vivants entraîne la vieillesse semble à première vue paradoxal. Cependant, plusieurs études scientifiques ont prouvé que les radicaux libres, produits par la combustion d'oxygène, provoquent le vieillissement. Autrement dit, nous pouvons nous protéger du vieillissement prématuré en diminuant le niveau des radicaux libres. Le moyen le plus efficace pour réduire les radicaux libres est de limiter les calories, à savoir manger moins. L'arrêt du tabac y joue également un rôle important. Parallèlement,
Il vaut mieux éviter une activité physique trop intensive et l'excès de stress qui génère des radicaux libres. Par exemple, une pratique excessive de sport nécessitant 10 fois plus d'oxygène qu'en temps normal augmente la production de radicaux libres. 자, 이렇게 두 번째 파트까지 불어 번역 버전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굉장히 오늘 단어도 많았고 분량도 상당히 빡빡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많이 해서 최대한 여기 있는 표현을 다 외우셨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꼭 이 표현만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아요. 6개밖에 없어요. 자, 6개. 이 표현을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선 이 수업은 굉장히 유익했네요. 그죠? 자, 6개를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건강하게 늙다. 두 번째, 양면성이 있다. 아니면 양날의 검이다. 세 번째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뭔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가 주범이다. 그러니까 주요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적당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적당하게와 과도하게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자, 우선 늙다라고 하면 vieillir를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늙는 거예요. 건강하게 늙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표현을 써주면 되죠? 그렇죠. vieillir에 bien vieillir. bien을 써주면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잘 늙는다는 게 사실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라고 풀어줄 때 어떻게 쓸 수가 있죠? en bonne santé. 그쵸? vieillir en bonne sant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면성이 있다 라고 할 때, 아니면 양날의 검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쓰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중적이다, 얼굴이 이중적이다 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이면,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면도 있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우선 그 세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만 여기에 써봤어요. être à double tranchant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양날의 검과 같다 라고 할 때는 une âme à double tranchan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이쪽 3번이 사실은 빠져 있죠. 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 불가결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게 어떤 형용사가 있었죠? indispensable. 그렇죠. indispensable.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그냥 쓸 수 있는 게 necessaire예요. 이거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정도이고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반드시 필요하다 할 때는 indispensable을 쓸 수가 있습니다. 훨씬 강조가 되겠죠. 또 vital 해서 뭔가 생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죽느냐 사느냐 그 정도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vital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물은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라고 할 때 l'eau est une ressource vitale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Il est indispensable à la vie, à quelque chose. 이렇게 써주거나 Il est indispensable pour vivre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네 번째 답이 되겠죠. 과학적으로 밝혀지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이걸 부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l est scientifiquement prouvé 아니면 prouvé 대신에 Il est scientifiquement démontré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scientifiquement, 즉 과학적으로 prouvé, démontré. 아니면 les études scientifiques ont prouvé 라고 해서 과학적인 연구가 les études scientifiques ont prouvé 과학적인 연구가 밝혀냈어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 여러분 과학자를 불어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쉬운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바로 안 나오긴 하는데요. 과학자는 scientifique이에요. 아니면 연구자들, chercheur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chercheur, 연구자들 쓸 수가 있겠죠. Les scientifiques ont prouvé quelque chose 라고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주범이다. 즉, 주요한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주범이니까 le premier facteur. 원인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La raison, la cause, 원인이다. 그 다음에 facteur, 요인인데요. 그래서 어떤 주범이다 할 때는 le premier facteur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범이라는 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얘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주요한 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un des principaux facteurs de quelque chose. 예를 들어서 노화의 주범이다라고 할 때는 뭐뭐뭐뭐 주어 써주고 est l'un des principaux facteurs de vieillissement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어를 쓴 다음에 뭐뭐뭐뭐 est à l'origine du vieillissement 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적당하게라는 표현은 어떻게 썼었죠? avec modération. avec 써주고 뒤에 명사를 써서 굉장히 다양한 부사 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도하게는 어떻게 하죠? 네, avec excès, avec modération, avec excès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주제를 예고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 그 중에서도 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건강, 주제는 tabagisme, 흡연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미리 한번 tabagisme에 대한 간단한 핵심 어휘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사를 한 가지 정도 읽고 수업에 참여를 한다면 훨씬 번역을 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